139%. 지금까지 성남 재개발 구역들 기존에 진행했던 곳들의 평균 비례율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보통 비례율 105, 110%만 되어도 여기 사업성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례율이 139%인 거니까요. 성남 재개발 어디가 비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냐고요? 지금 이미 입주한 곳들이죠. 여기 하늘채, 그랑매종, 산자푸 이 세 곳들이 다 비례율이 130, 140%대가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모두 다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거든요. 성남 재개발 어떻게 이렇게 높은 비례율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앞으로의 성남 재개발 비례율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네, 성남 재개발 비례율입니다. 네, 성남의 비례율이 높게 나온 이유는요, 바로 높은 일반 분양 숫자 덕분이에요. 보시면 신흥이구역,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인데 일반 분양 세대수가 1718세대,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숫자가 2224세대입니다. 거의 조합원의 한 80% 정도가 일반 분양 분으로 물량 세대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보통 일반적인 재건축의 사업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송파 가락시형, 지금 헬리오시티죠. 여기가 일반 분양 물량이 1558세대 정도 나왔는데 여기 조합원 숫자가 약 66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숫자의 일반 분양 물량이 한 20%대 정도 됐던 거고, 전체 아파트 세대수는 9500세대니까 9500세대에 비하면은 한 10%에서 20%대 정도밖에 일반 분양 물량이 안 됐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앞선 신흥 2구역,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보다 일반 분양 비율 이런 것들이 좀 적죠. 근데 사실 이런 가락시장 같은 헬리오시티 재건축 같은 것들이 보통 평균 재건축 사업성이에요. 사업성 좋은 목동, 과천 일부 단지들 빼고는 보통 일반 분양 비율이 10%, 20%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추가 분담금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우리 재개발 재건축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반면에 성남은 사업성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 대지 지분이나 아니면 조합원 세대수 이런 것들이 적다라는 건데요. 보통 재개발 구역 내 원래 이제 아파트로 바뀐 곳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대지 지분 큰 단독주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평균 대지 지분은 66제곱, 한 19평, 20평 정도 평균 대지 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쪼개기 된 빌라, 이렇게 한 땅에 집주인 8명, 10명씩 있는 그런 빌라 쪼개기가 거의 안 돼 있었어요. 성남 재개발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성남의 메인급 재개발 구역들은요 다 비례율이 잘 나왔어요.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것도 제가 넣어봤는데 아까 보여줬던 산자푸, 그랑매종, 하늘채 다 비례율 144, 130, 143%가 확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일반 분양했던 산성구역, 도안중 1구역도 120, 151%가 나왔고, 내년에 일반 분양하는 상대현 2구역도 보시면은 이렇게 130.33%가 지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사비가 오르는 시점인데도, 이미 올랐던 시점인데도 도안중 1구역처럼 사업성 좋고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 물량 많으면은 비례율이 151%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다음 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성남 재개발의 어떤 미래 사업성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제 의견 드려보면요, 여기가 메인이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태평 3구역까지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 수진 1구역 비례율이 좀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비례율이 100.5%가 찍혀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냐, 수진 1구역은 왜 이렇게 낮게 나온 거냐, 이런 질문 또는 의문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제가 의견 드려보면요, 저는 일단 앞으로 비례율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들, 아까 비례율 보여드렸죠. 120, 130 여기와 비슷한 수치의 비례율로 앞선 후기 구역들, 수진 1, 신흥 1, 태평 3, 신흥 3구역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비례율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일단 수진 1구역에 지금 이번에 잡힌 비례율 100.5%, 요거는 수치가 솔직히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진 1, 신흥 3, 신흥 1, 태평 3구역 모두 다 사업 시행자가 LH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를 84 타입 기준으로 11억대 잡는다든지, 그리고 고도 하나를 아예 적용 안 하고 세대수를 계산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진 1구역의 비례율은 수익은 낮게 잡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현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잡아놨기 때문에 비례율이 100%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일단 고도화는 확정됐죠. 그래서 제가 세대수가 한 5% 정도는 대부분의 구역들이 증가할 확률이 높다, 요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요즘 비슷한 입지에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도 분양가가 국평 기준으로 16억에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수준 1구역이 지금 잡아놓은 예상 비례율 100.5%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산자포처럼 144 나온다, 뭐 도안중일처럼 151%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재개발은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서 뭐 집값이 빠지면은 분양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례율이 좀 낮을 수도 있고, 또 공사비가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변수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최소 비례율을 한 120 정도는 잡아도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진짜 운 좋으면 지금 상황에서 130%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왜냐? 앞으로 그렇게 재개발할 구역들, 뭐 수진을, 뭐 신흥을, 태평3, 신흥 3구역들 다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많거든요. 이걸 일반 분양 비율이라고 하죠. 분양가를 솔직히 좀 못 받아도 최소 평타는 칠 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제가 비례율을 120% 정도 잡고 현재 수준 1구역부터 시작해서 신흥 1, 뭐 도안중 2, 신흥 3, 태평 3구역에 그 34평 추가 분담금 포함한 총 매수가를 계산해 놓은 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준 1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말씀드리면 84 기준으로 한 11억 초중반 정도에 매수하는 꼴이 되고요. 현재 프리미엄 기준으로. 그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는 한 10억 초중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흥 3, 태평 3구역도 다 10억대 정도면은 매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즘 성남 내 신축이나 서울의 신축 아파트 시세 생각을 해보면은 뭐 조금 기다려서 한 7, 8년 기다린다고 생각해도 솔직히 가격이 좀 괜찮죠? 꽤 싼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성남 재개발 구역들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성남 재개발의 사업성, 그러니까 비례율은 뭐 전국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역 대비해서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합원 숫자 대비 일반 분양 물량 기준으로는요, 정말 사업성이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성남 재개발구역들 비례율이 높게 나온 거고요. 앞으로 성남 재개발구역들도, 앞으로 개발하는 구역들도 그럴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LH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비례율이 조금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일반 분양하고 분양가 다시 높게 받고 세수 확정되고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면은 저는 비례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거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내가 좀 안정적이고 좀 사업 속도 빠른 재개발 찾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께 저는 성남 재개발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아시다시피 성남이라는 위치가 미래가치도 높고 또 가격 상승력의 또 포텐도 높은 지역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성남 재개발 달려가서 뭐 비싸도 또는 올라간 호가도 그냥 잡아가서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지금부터 계속 금매들 노려보면서 좀 타이밍을 노려서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